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겠죠. 자, 세 번째 주제. 지금 댓글창에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연주님, 서기님, 소로롱님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내란에 가담한 내란당 플러스 조이대 플러스 검찰 플러스 김앤장 이라고 쓰셨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적폐 세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참 요즘 보면은 김앤장 빠지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앤장은 로펌이 아니라 이제 글쎄 적폐 세력의 총본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소정님께서는 조이대 탄핵 촉구 100만인 서명 운동 링크를 올려주셨네요.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여러 가지 글들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뭐 댓글로 많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다만 좀 쓸데없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좀 전에 어떤 분이 정치인들 되게 무시하고 비판하는데 그래도 정치인들이 하루 종일 국민들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냐, 뭐 이런 글을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아니, 정치인들이 글쎄요. 그렇게 하면 다행이지. 고맙지. 그리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 물어볼게요. 윤석열이 정치인에 분류되잖아요. 윤석열이 하루 종일 국민들만 생각합니까? 아니죠. 예. 장동혁이 하루 종일 국민 생각만 해요? 한동훈이가 그래요? 그런 식으로 말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도매급으로 비방하는 것도 문제지만 도매급으로 칭찬하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죠?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4분 지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주제는 특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중대 고비를 맞는 3대 특검이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금 특검이 활동 중이죠.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3대 특검을 가동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 검사가 총 200명 정도가 투입이 됐다고 하죠. 이를 두고 국힘당이라든지 조중동에서는 엄청 비난이 많았습니다. 특검 정국이라는 등, 특검으로 보복을 한다는 등, 아직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 특검 잘 활동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특검들이 이제 서서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출범한 지 석 달이 지났고 이미 넉 달째 들어서고 있고요. 12월까지 활동을 할 거라고 지금 전해져 있는데, 이 12월까지 과연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란 특검은 내란 특검대로,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특검대로, 최상병 특검은 최상병 특검대로 위기를 맞고 있죠.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수사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공소 유지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위기 돌파 승부수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일단 각 특검에서 다음 주쯤에 이 위기 돌파를 위한 아주 결정적인 아마 중요한 이런 결론을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 특검 현재 위기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요. 내란 특검 같은 경우는 박성재 영장 기각 때문에 지금 수사의 걸림돌을 맞이하고 있고요. 김건희 특검은 이종호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한문혁 검사, 그리고 이 민중기 특검이 주식 투자해가지고 특혜를 입었다는 그런 의혹, 이런 것 때문에 위기를 얻고 있죠. 그리고 검사들의 집단 항명도 민중기 특검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해병 특검 역시 구속영장이 무더기로 기각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내란 특검이 이 박성재 영장 기각 때문에 골치 아픈 이유는
바로 이 박성재의 구속영장이 떨어졌어야지 조희대라든지 김주현이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법조계 일루미나티 요리로 갈 수 있는 고리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좌절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박성재 얘가 뭐 다 했겠어? 얘는 어떻게 보면 시다발이고 진짜 이 음모를 꾸민 애들은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리로 갈 수 있는 윗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숨어있는 윗선 찾기가 이 박성재 영장 기각 때문에 좌절된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박성재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 법조계에 숨어있는 이 세력들, 적폐 세력들, 법조계 일루미나티 요런 놈들로 올라가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서 판사 새끼들이 장난질 친 게 아닌가, 요런 생각도 솔직히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 영장 기각 때문에 내란 특검이 위기에 처해 있고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문혁 검사나 민중기 특검의 이 내부 문제죠. 수사를 담당하는 주체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뭐 빌미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 존립 자체가 의문을 받고 있어요. 특히 그 양평군 공무원이 갑자기 목숨을 끊으면서 이런저런 그 좀 억지 공격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격도 받고 있죠. 이 모든 것이 김건희 특검을 흔드는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해병 특검은 아까 말씀했듯이 막판에 마무리 단계에서 영장이 대거 기각되면서 이 최상병 사건을 은폐한 세력들과 윤석열로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잊어버리게 됐어요. 결국에 이 최상병 사건이 왜 문제가 됩니까? 윤석열의 경로 이거 아닙니까? 임성근 살려준 이거. 이게 제일 핵심이잖아요. 근데 글로 갈 수 있는 연결고리가 부서져 버린 거야. 안타깝죠. 답답하죠. 진짜 사실 목표는 여기였는데. 그래서 이 3대 특검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각각 이 극복하려고는 노력은 하고 있어요. 일단 내란 특검의 경우는 이 박성재 때문에 제가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박성재 때문에 윗선으로 올라가는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재 구속영장이 왜 기각됐을까요? 예. 박성재가 지금 내란의 주요 업무를 맡아서 했다.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의 내란 계엄에 동조했거나 윤석열의 내란과 계엄을 실행하려고 했다. 이 혐의로 지금 영장이 청구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혐의가 박성재가 그날 밤 내란의 밤에 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판사 새끼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박성재 영장 기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성재가 그날 밤 내란의 밤에 뭐 합니까? 윤석열한테서 내 지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내란에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도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지는 했다고 그러지만 어디를 봐서 내란에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까? 씩씩 웃고 있으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 뒤 과정을 보세요. 법무부에 돌아오면서 그 법무부 간부들 회의 소집하잖아요.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전화해가지고 남아있는 감옥 깜방 빈자리 세보라고 지시하죠. 그 다음에 공항에 전화해가지고 출국 금지시키죠. 이게 누가 보더라도 내란에 참여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불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불법이 아닌가요? 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이런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면요, 지금 이상민 같은 애도 살아남을 수도 있고 한덕수 처벌 안 받을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박성재가 그날 내란의 밤에 한 행위, 이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희대가 한 행위도 위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희대는 내란의 밤, 그날 밤에 뭐 합니까? 법원이 가지고 있는 사건들, 사건 관할을 군사법원에 넘겨주는, 법원의 권한을 군사법원에 넘기는 회의를 하잖아요. 이게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야. 박성재를 잡아 넣어야지 조희대를 잡아 넣을 수 있는 끈덕지가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박성재에서 딱 끊겼다는 것은 조희대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힌 겁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문제가 좀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뭐 그 한문혁 검사가 이종우 뭐 블랙펄 인베스트 이 사람하고 뭐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다든지, 민중기 특검이 비상장 주식을 이용해서 뭐 엄청난 특혜를 입었다, 엄청난 이익을 봤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자체도 문제겠으나 뭐가 문제다? 요게 다 사실은 검찰의 공작이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한문혁 검사가 이종호와 술자리했다. 이건 누가 공개한 겁니까? 이종호가 공개한 거예요. 지금까지 입 쳐닫고 있다가 갑자기 나 옛날에 한문혁이랑 술 마신 적 있어 라고 공개를 떡 했어요. 그냥 했을까? 네, 냄새가 솔솔 나죠. 민중기 특검의 주식 의혹, 이거 역시 남부지검에서 흘러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민중기 특검을 경찰에서 수사를 한다. 요 얘기는 또 어디서 나왔다? 검찰 기자단이 단독을 한 겁니다. 검찰이죠. 따라서 지금 민중기 특검을 누가 흔들고 있다? 실은 검찰이 흔들고 있는 겁니다. 뭐 한문혁이 어쨌다, 뭐 민중기가 어쨌다, 이것도 중요하고 그게 어떤 뭐 사태의 출발점인 건 분명한데, 이 뒷 배경에 뭐가 있다고? 예, 검찰이 있다는 겁니다. 검찰이 지금 민중기를 흔들고 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당장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박성재 영장을 다시 재청구하는 방법밖에 솔직히 없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성재 영장을 받아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여론을 좀 몰고 갈 필요도 있죠. 반면에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좀 다른 태도가 좀 필요하죠. 민중기 특검이 현재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검찰들의 이런 발목 잡기, 검찰들의 방해 때문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서서 또 보여드렸는데, 김건희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만 지금 유독 항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데서 뭐 내란 특검이나 그 최상병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검사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항명까지는. 근데 김건희 특검은 항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김건희한테 뭐 지령을 받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죠. 자, 따라서 내란 특검이나 민중기 특검,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로가 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내란 특검의 경우는 박성재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해가지고 한판 붙어보자 라고 하고 여기에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면 됩니다. 하지만 민중기 특검은 참 여러 가지 곤란합니다. 당장 그리고 수사가 너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소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기 특검이 지금 한 게 뭐다? 검찰 본진을 때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중기 특검이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검찰 때문이죠. 검사들이 지금 민중기 특검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이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직접 정면 승부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민중기 특검이 이번에 꺼내든 카드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김건희와 관련된 각종 수사를 대충 해버린 검사들, 김건희를 덮어준 검사들, 이들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하겠다. 지금 당장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까지 수사 안 했던 거지. 근데 이것들을 이제부터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양평 고속도로 사건에서 그 여주지청에서 그 김건희 덮어주잖아요. 김건희 오빠 압수수색 못하게 만들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명태균 사건에서 창원지검이 사건을 자꾸 지지부진하게 끌었던 거, 요런 걸 싹 다 뭐 하겠다? 요걸 수사하겠다 이거야. 검찰 본진을 딱 치러 들어가겠다는 거죠.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검찰 본진을 치겠다고 마음먹은 거는 이 민중기 특검의 나름 상황 판단이 정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 지금 검찰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국힘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 여기에 일일이 대항하면요, 말려들어요. 그러니까 검찰 본진을 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민중기 특검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검사들을 수사팀에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 순수하게 경찰이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이 팀이 지금 현재 치러 들어갑니다. 검찰과 정면 승부를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김충식이 또 소환이 됐죠. 김건희 특검이 김충식 왜 소환하지 않느냐라는 얘기 많았는데 결국 어제 소환이 됐습니다.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조만간 이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죠. 자, 이것도 사실은 검찰 본진을 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김충식이 법조 브로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따라서 김충식과 그 주변을 털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조희대나 기존 검찰, 정치 검찰들을 살펴볼 수 있는 단서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충식을 소환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자면 검찰 본진을 치러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 물론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장 이 박성재를 재구속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조희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박성재가 구속이 된다면 똑같은 논리로 조희대도 구속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박성재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내란 특검이 내란의 본질에 접근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성재에 대한 영장 재청구 이게 조만간 이제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공사는 솔직히 많이 큽니다. 저 역시 제일 걱정돼요.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입니다. 내란 특검, 제가 조은석 특검 상당히 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조은석 특검을 좀 응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만약에 이 조은석 특검이 박성재를 넘어서 김주현, 조희대까지 쭉쭉쭉쭉 이어갈 의향을 갖고 있다면 글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거 엄청난 수사 성과이자 중요한 의미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 조희대가 함부로 까불지를 못하겠죠. 지금 조희대가 여러 가지로 지금 까불고 있는데 그 조희대를 틀어막을 수 있는 가장 큰 길목이 어떻게 보면 조희대 수사라고 수사. 조희대가 지금 내란의 밤 그날 밤에 이 계엄에 동조하고 계엄을 실행하려고 했었다. 요것만 확인이 돼도 조희대는 작살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내란 특검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조은석 특검 좀 응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정각입니다. 네, 오밤